안녕하십니까.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윤호입니다. 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힘든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울산 MBC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북구 후보자 토론회를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울산 MBC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북구 주민들께서는 오늘 토론을 통해 울산 북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잘 살피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해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북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4항에 해당하신 4명의 후보를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3명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이 연설회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순서대로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에 따라 앉아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김도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호 6번 정의당 김진영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전 후보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았을 때 노란불, 그리고 종료 시간이 됐을 때는 빨간불이 켜지니까 보시고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잘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작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30초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도현 후보가 시작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민생당 기호 3번 김도현입니다. 현 우리나라 사태가 코로나로 울산 경제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의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기호 3번 김도현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김도현은 국회의원 3선 아웃제 도입을 실행시키기 위해 나왔으며 북구의 10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영유아 돌보기 지원책인 예, 30초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원 후보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30초의 발언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하루 종일 코로나19 소식으로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이 드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국회는 저 이상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저는 울산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엄청난 예산 확보와 북구 수건 사업을 단숨에 해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상원입니다. 네, 이상원 후보의 발언이었고요. 다음은 김진영 후보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김진영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후보입니다. 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20대 국회 국민의 83%가 부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러한데 민주당과 통합당은 꼼수 정당에 네, 역시 30초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대동 후보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30초의 발언 시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박대동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북구가 전국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이 꼴찌라는 보도에 속 상하시죠? 그래도 부디 힘내시고 잘 극복해내자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1조 8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와 오토밸리로 개통 등 북구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30년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위기에 빠진 울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자 보셨다시피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저희가 마이크와 카메라를 저한테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좀 매정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니까 후보자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4명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 1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년 개통 예정인 동해 남부선을 활용해서 서울부터 경주, 울산, 해운대를 연결하는 KTX 또는 ITX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통 환경이 크게 변화해서 수도권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훈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말 개통이 예정인데요. 개통 후에도 시속 260km까지 나가는 EMU라는 새로운 고속열차가 다닐 예정입니다. KTX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ITX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울산 북구의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송정역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예정된 광역 전체를 송정역까지 연장시키는 문제입니다. 예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울산 포항 복선 전철의 사업비 예산에 13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제는 이 예산을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가지고 광역전철 연장 사업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1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영 후보께서 답변을 하실 시간입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설치 추진을 갖다가 공약을 했는데 우리 송정역을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오토밸리 도로 그리고 북부순환 외곽도로 그리고 지금 복선 전철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공항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북구 동북부의 교통 요충지죠. 그게 ITX가 만약에 온다면 최고의 교통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처 공약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 또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공항과 연계된 도로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끝나신 건가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대동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의 여유 드립니다. 최고속도 300km인 KTX나 250km인 ITX 여기에 비해서 동해남선 복선 전철은 최고속도가 150km입니다. 새로 생기는 송정역 여기에서 부산 방면에는 최고속도 120km의 그 복선 전철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경주 방면으로는 동해남선 복선 전철을 이용해서 신경주역까지만 가면 거기에서 KTX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망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KTX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제가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대동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도연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북구 산업도시로서 송정 고솔 전철역 설치로 인한 인프라는 북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경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송정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울산 중심 도시 중구랑 중구, 동구, 북구의 경정철 연결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성센터를 어디로 주냐가 저는 태화강역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송정역에는 그냥 송정역 연장으로만 가능하고 하고. 네,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통 질문 시간을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주어진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상호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인데요.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사회자가 제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특정 후보 한 명에게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명 이상과 상호 토론을 해주시고 한 명하고만 상호 토론을 할 경우, 즉 한 명과의 토론이 허용 시간의 절반을 넘어갈 때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 때 한 1분 정도를 넘어갈 경우에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이럴 경우에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호 토론 먼저 김진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후보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두 후보, 우리 박대동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의정 보고서 금방 우리 모두 발언해 보니까 뭐 1조 8천억 뭐 얼마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돈을 우리 국회의원이란 것은 예산 심의기관이고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인데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건지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관련된 사업을 챙기는 것이 국정 운영과 함께 중요한 덕목이지요. 우리 울산 북구에 여러 가지 필요했던 그 오토밸리로 이해로 또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 또 북부 경찰서 등 소유예산은 예. 일단 국회 심의를 거치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재부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역할입니다. 힘을 좀 보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이상은 후보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이상은 후보도 의정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가 뭐 예산을 가져오고 뭐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인데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네. 입법기관이다. 이제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입법기관이에요.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국정감사기관 예산을 심의해서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심의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의 의정 보고서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무슨 돈을 예산 편성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건지. 저는 그 2년 동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갖다가 다루고 하는 그런 아니 국가 예산을 다룬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냐는 예. 거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힘을 보탠 거 맞죠?
여당입니다. 여당은 가능합니다. 여당은 힘 있는 여당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국회는 예산 편성 기관이 아니에요. 심의 기관이고 우리 입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돈을 많이 가져와서 어떤 도로를 했다, 내가 가져왔다, 이것은 내가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의 김정은 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면은 어떤 사업에 이렇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분 의원들께, 후보들께요. 좀 더 질문할 때 그거 좀 추가를 하시고요. 그 박대동 의원님 공약에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8천억 투자해가지고 미래자동차 메카를 추진한다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8천억, 우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61조로 투자하는 겁니다.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8천억 가지고 어떻게 미래자동차 메카를 추진하긴 할 건지, 또 이 돈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할 건지 좀 설명해 보세요. 예. 우선 아까 설명 중에 하나만 먼저 부연 설명해 드리면 국회의원이 심의기관이면 틀림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7번국도 확장일 경우에 기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보탠 거죠. 그게 예산을 가져온 건 아니죠. 그렇게 예. 따진다면 예. 제가 시연할 때 오토밸리 209 같은 경우도 저거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정확하게 힘을 보탰다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고 8천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울산이 북구가 자동차의 메카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종전의 내연기관에서 미래형 차로 지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수소차, 전기차, 이와 관련된 이제 부품 업체들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한 그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8천억이라는 돈은 이게 자동차 우리 메카잖아요. 네. 근데 이게 8천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경제를 하신 분이 8천억 가지고 자동차 메카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생각 같다, 너무 낮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최소한 100조 이상은 드려야 된다. 이게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국토 5차 계획에, 종합 계획에 보면은 울산 그 전기 자동차 5대 핵심 부품 산업이 경북으로 가는 거 알고 계세요? 말씀 계속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가 경북에다가 전기 자동차의 5대 핵심 산업이 거기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대동 의원님은 그게 우선적으로 바꿔 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2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그건 주시죠. 다음에 발언할 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은 의원님은 이와 테크노밸리 조성해서 친환경 부품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거 예산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와 3년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모비스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부분 단지 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는 그 수소 자동차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됐습니다. 7, 8개월 됐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장님, 서울의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생겼고 이거를 갖다가 바꾸려고 해야 되느냐. 버스도 노후화된 버스도 잠깐만요. 지금 내가 그 질문을 했는 게 아니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으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더 묻는데 5차 국토종합 계획을 보셨어요? 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거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얼마 전에 며칠 전 됐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참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수소차를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잠깐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됐고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좀 산업단지를 합시다. 잠깐만요. 예, 예. 아니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예산이라는 게 우리 사업이라는 게 지방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차대로 가듯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상은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집권 여당이니 대통령 바지 끄내기 잡고 이거 해달라면 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자, 아까 예산결산위원회를 2년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한다면은 국가가 행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은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정액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국회입니다. 예, 정액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편성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편성권은 예산 편성권. 국회의원은 편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 고유 업무가 뭐예요? 주로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었다고 충분하게 예산을 네, 제한 시간 8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대동 후보 차례가 되겠는데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짧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대동 후보 8분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아까 보충 답변 하나 드리면 앞으로 미래자동차의 자율주행차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기초 인프라를 까는데 그 정도를 일단 여건을 만들어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상은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제가 그 복선 전철을 이설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아마 생각이 또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칭 송정역이 생깁니다. 그럼 송정역 그 주변에 많은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 살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간 광역 전철망을 그 송정역까지 연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송정역 때문에 언론에 그 보도된 것이 22회입니다. 22회 있습니다. 22회 됐고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2018년 7월 달에 철도공사 시설공단 불러가지고 실무자하고 면담을 해서 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이 반영이 됐다는데 그것이 이 광역 전철망 연장권 관련입니까? 이 돈이 130억 일을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쓰면 된다 이거죠. 가능합니다. 예. 저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만 허위 사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130억이 동해남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것이 송정역까지 연장되는 그 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총 사업비 조정 사업으로 쓰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130억을 갖다가 총 사업비에 조정으로 쓰면 됩니다.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것이 사용할 수 있다고 치면 거기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그 130억 속에는 송정역 광역전철망은 전혀 사업에 해당되지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때문에 기재부와 교통부와 의논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냈고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조정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 총사업비에.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확실치도 않은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그냥 거기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호도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다면은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즉시 소문을 개통시키고 여기를 갖다가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그 총사업이 들어간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대 의견을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늦어지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와 그 국토당국과 철도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제출됐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제가 그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부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 자료 보면 그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한 바가 없고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협약서를
체결한 게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들을 분명히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방은 안 했습니다. 해방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해방했다는 말은 안 그게 했습니다. 돼야 기재부서는 이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한 말씀과는 말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전혁 의원님께,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북구가 90%가 아파트인 걸 아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그 생활이 좀 더 쾌적하고 아이 돌보기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공약 같은 것이 있으시나요? 있으면 간단히 한두 개 설명해 주시죠. 뭐 지금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약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제가 뭐 특별히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공약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은 그 아파트 내에 문화 공간들이 보면 각자 지금 거의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 권역별 이런 아파트에 문화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평소에 생각이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히 문화 공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드려야 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제 공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지원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가에 또 그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예컨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서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세무 해결한지 여러 가지를 도와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칫 그와 관련된 비리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그 방역 예산 확충이라든지 또 안전 지원 예산을 확대단지 그건 이제 저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동의는 하고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국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CCTV 달아주고 뭐 방역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역 아파트 지원 뭐 좀 해주고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내가 볼 때 구청장이나 시의원들 네, 시간이 급에서 없으니까 할 수 짧게 있는 보내주십시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동의는 하는데 예. 국회의원이 그렇게 소소한 일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시단에서 하는 거지만 기업구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는 예, 있다. 그거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우리 아까 이상은 후보님께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지금 현재 북구가 공적 마스크가 전국에서 꼴찌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기 관련된 그 통계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여러 난국에 이게 여러 잠깐만요. 국난을 예. 극복하는 힘을 보태야지요. 요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보도 그다음에 아주 제가 오래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래전 언론 했더니 보도고요. 지금 울산시 급히 만든 것이 이 중국산 이 덴탈 마스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질이 억수로 떨어집니다. 여기 KF94인데 이거는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방역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만 끼친다. 불만이 쌓여간다 이겁니다. 적어도 평균 수준의 예, 제한 시간 8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박대동 후보의 상호 토론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도연 후보의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8분 동안의 제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박대동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6년 어정보고서 오토밸리 209를 후보님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김진영 후보가 뭐 주민들이 감사패까지 받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예, 뭐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를. 뭐, 예. 네.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오토밸리 209가 연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김전영 후보도 그때 주민들 그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주민 대표들과 함께 기재부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던 걸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제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확보를 해서 그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의정보고서에다가 올려서 주민들께 보고 드린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나라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민생당을 빨갱이당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울산 토백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5.18 운동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후보님께서는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5.18 민주화 그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적 그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미 다 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당을 뭐 빨갱이당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에 대해서는 현재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특히 우리 당의 후보님께 대표님이라. 대해서는 예, 토박이고 그러시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원희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이 새정치민주연합 때 지역위원장 겸 시당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제가 북구 여성위원장이었고 예.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다고 뭐 그냥 저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명목적으로 잘라버리세요. 상무위원회도 잘랐다고 할 수 열지도. 있습니까? 그 정당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뭐 이게 일종의 여성 차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갑질이라고 상사로서 갑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예, 제가 넓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도 민주당을 하면서 뺄리게이다 혹은 뭐 전라도 사람 앞제비다 말을 듣고 온갖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위원장은 남자가 안 합니다. 여자가 합니다. 여성분이 여성위원장 하죠. 절대로 제가 여성에 대한 그런 편애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오로지 민주당 한 길을 갖다가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절벽 같은 이 지역 감정을 갖다가 빨리 해소하자. 그런 데서 제가 민주당을 지금까지 고수를 했고 좌우정한 김동연 후보 고생 많습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험지 중에 험지 바로 울산 북구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당선됐지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뭐 해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갑질해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열린우리당 때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을 적에 제가 맡기 전에 위원장님 때 논의를 했어요. 위원장님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이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가스공사 감사로 있고 좀 취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지역위원장 맡기가 상태가 좀 그렇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북구 여성위원장이다 보니까 어떨 결에 그때도 제가 할지도 모르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 지역위원장 역할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고 처음에 열린우리당 때 지역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할 적에
이게 후보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대답은 네 도와드리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도와준 게 없어요. 왜 상사로서 저는 그 정당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요. 고생만 해주고 지금 민생당에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사적 문제를 가지고 저보고 뭐 그렇게 남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오로지 사적인 것보다-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또 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같이 못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다른 당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계속 저는 지역의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한 민주당을 고소해 왔습니다. 벨기에 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 밀려가 미안한데요. 저 때문에 저 주위의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나 피해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저 집사람하고 아이한테는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고생했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한테 묻습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상 오늘 같은 이 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니까 참 의원님도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에 같이 우리 당에 계시면서 좋았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정당사가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러나 초지일관 절대로 당을 옮기지 않았고 어떠한 욕을 듣더라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주위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그게 순수히 민주주의 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당이 지금 전국 정당이 민주주의라고 됐고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지역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같이 지역 정당이 아니고요. 우리는 전국 정당화가 됐고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당이라고 할 수 없죠. 100번 천번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네, 제한 시간 8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김도연 후보의 상호 토론이었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상원 후보의 8분 동안 상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박정선 후보, 수소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소연료차는 제가 아까 미래자동차 얘기를 했는 것처럼 전기자동차와 함께 미래자동차에 우리가 지향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수소연료전지차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님께서 일찍이 판단을 잘 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로 들어가 지금 토요타와 함께 전 세계 선두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울산이 그런 수소 시범 단지를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1대의 이제 수소연료차 이런 거를 됐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송영이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말꼬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부산서 부전역에서 광역 전철을 갖다가 송정역으로 오도록 하겠다. 얼마나 좋은 공약이고 또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괜히 계집을 계시다 해가지고 꼬투 잡기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즉시 제가 송정역을 갖다가 차가 그까지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연장군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보니까 시장 경제를 갖다가 위반하는 발언 비슷하게 했는데요. 봤던 문제 가지고 그것도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아파트 관리비를 갖다 낮춰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시장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되죠고요. 시장 논리에 맡겨놔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그것을 지원해 드려서 우리 주부님들이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 써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이 가도록 하자는 알뜰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원하시면 해준다. 이것은 예, 됐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고요. 아까 됐습니다. 광역전철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재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에 전화 한 통 왔습니다. 와서 받아보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 울산에서 북구에서 당선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청장 저까지 당선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뭐냐? 북구민들의 지금 요구사항이 수군사람이 뭐냐? 활천에서 강동까지 외곽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게 수군사로 되어 있다. 이거를 좀 예타 매년 사업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만들어서 해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지금 예타 매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청곡과 내난간에 도로도 예타 매년 사업으로 가능됐고 됐고 그 다음에 저 질문이 좀 긴데요. 좀 네.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영 후보께서는 아까 보니까 209를 갖다가 오토밸리 그걸 건설하면서 감사표를 받았단 말 맞습니까? 예, 혹시 시민들에게 받았죠. 예. 그러면 박대동 후보가 했다 그거 김연영 후보는 감사표를 받고 왜 된 겁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김연영 예, 제가 답변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오토밸리 시의원 때 오토밸리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 시민 청원으로 4만 2천 명이 넘는 엄청난 청원으로 그 울산 1호 청원이었죠. 그렇게 해서 됐고 그 청원이 10년간 이제 그 개발되지 않았던 209가 중간에 연결되는 과정이 거기에서 이제 박명우 시장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그렇게 시작됐고 당시에 그때 박대동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니었었죠. 기재비서도 맞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혀 힘을 보태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 힘을 보탰다라는 것은 맞죠. 맞는데 예산을 가져오거나 내가 다 가져왔다 내가 다 했다 이건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을 확실히 적시를 해야 아니요, 지금 그 그다음에 상호토론 저게, 주도권을 제가 그 이상호 윤단 후보가 의원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단 의원이 북구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 의원 가는 곳마다 윤 의원이 일 많이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나는 도저히 어떤 일을 했긴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느냐. 북구 지도를 확 막아놨다고 하는 게 바로 윤단 의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박대동 후보가 북부 지도들을 확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윤도한 전 의원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었는데 지금 그 보면은 국도 7호선 있죠. 박대동 후보 질문합니다. 7호선이 보면은 왜 8차선이 처음에 예상돼 있었는데 왜 6차선으로 줄었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답변 전에 그것도 먼저 해주세요. 그것도 먼저.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해주세요. 예. 오토밸리로는 예산을 따온 거는 국비입니다. 그건 국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확보해 온 예산이라는 걸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예타가 통과되도록 한 것도 제가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이게 신답교에서부터 경주 시계까지 현재 있는 그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차선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예타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평가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적절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제시했느냐 하면 8차선은 계획을 두더라도 우선 그러면 6차선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처음에 8차선을 하려던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차선을
6차선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자, 공사가 됐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시간 것을 관계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합니다. 마치 8차선이 된 거를 박대동이가 6차선을 거꾸로 줄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사실과 그랬습니다. 이거 다르다, 이 소문이 말씀. 길에 나 있습니다. 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천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매곡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2.2km 됩니다. 이것 뚫는데도 얼마 걸리냐, 시간이? 약 13년이나 세월 걸렸습니다. 오토밸리 도로가 12km인데 16년이나 세월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린 건 맞습니다.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면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간에 그동안에 다 못했던 것들 연결시켰다 하는 말씀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자, 제한 시간 8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북구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했거나 또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대동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30초 드립니다. 예, 안타깝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에 의하면 송정역까지 광역전철만 그 연장은 하나도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앞에 마치 이 주민들한테 이걸 호도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력 있는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현안들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기에는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지금은 선수를... 예, 제한 시간 30초가 다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김도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자, 30초 드립니다. 네, 저 김도연은 다시 하겠습니다. 말이 들어. 자,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네, 제가 된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북구의 발전 하나인 양정, 연포, 강동 산업 및 해양 수서 관광 메이커를 부각시키고 싶고요. 그 외로 양정, 연포에는 자동차 관련... 예, 제한 시간 30초가 다 지났습니다. 김도연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다음은 이상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지 못했던 울산 외곽선언도로 누가 했습니까? 꽉 막혀있던 강동권 개발 관광진흥법 개정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저 이상은이 했습니다. 이상은이 시작한 일, 저 이상은이가 가장 잘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북구 발전의 책임자는 바로 이상은입니다. 이번에도 믿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이상은이 힘있는 재선 여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북구 경제 회복하고 확 바꿔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9월 1번 이상은입니다. 네, 제한 시간 30초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진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30초 드립니다. 토론 잘 보았습니까? 박대동 후보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상원 후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연세도 있고 정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국회의원 한 번씩 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저는 두 분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래서 잘 자신이 있습니다. 넓고 무능한 정치 한번 바꿔봅시다. 예, 제한 시간 30초 모두 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4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4월 15일에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시면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체크, 장갑 착용 등의 수칙이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안전하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론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일 아침 9시부터는 중구 후보자 토론회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후보자 방송 합동 연설회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